예,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초에 김정은이 김여정과 그다음에 조용원을 데리고 삼지연에서 백두산에서 백마 타는 모습을 보고 조만간 김정은이 무엇인가 도발할 것이다.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미국을 향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남쪽을 향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클 거다고 저희 얘기했더니 얘기했어요. 저희가 당초 이제 예측하기로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ICBM 발사 어렵고 저 핵실험 어렵고 그렇다면은 결국 보면은 우리 남쪽 서해 뭐 예를 들어 연평도라든지 한박도라든지 뭐 백령도라든지 이런데 뭐 기습 공격하는 예전에 저강도 도발을 하지 않겠냐 봤더니 서해가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 중구 정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저 대학생들 뭐 대신년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데서 갔는데 이걸 보는 참 마음이 좀 착잡하고 너무 우려스럽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뭐 여학생 뭐 저 11명을 포함해가지고서 19명이 지금 연행된 이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그 내건 구호 중에 하나가 방위비 인상 반대한다. 미군 떠나라. 이런 이야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앞에 방위비 분담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군 떠나라 하는 것은 과거 자유 베트남 월남이라고 그러죠. 자유 베트남에서 당시 승려라든가 성직자라든가 대학생들이 양키 고음을 갖다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거 말고 문정인 씨가 하는 얘기가 양키고 미군 떠나라 아닙니까? 주한 미군 철수가 최선의 해결책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지금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주한 미군에 있다. 주한 미군과 유엔 사령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문정인 씨죠. 어제 이제 저 대사 관저 침입 점거에 대해서 미 대사관이 아주 격렬한 그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는 표현은 외교가에서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또 동맹국에 대해서 지난 2015년 3월에 저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뭐죠? 김기종이라는 친구한테 습격당해서 칼침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성명이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미국 정부로서는 이게 테러 아닙니까? 테러죠. 외교 공간에 대한 미국 영토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테러로 볼 수밖에 없고 이 미국은 격렬한 반미 투쟁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중국에 편향되어 가면서 미국을 마치 무슨 큰 원수 보듯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은 저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보는 가운데 그 강경화 씨 기억나시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중국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MD 가입 안 하겠다. 한미일 이른바 안보 협력 체제 편입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북한은 뭐 군사 훈련도 하지 마라, 막 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압박을 하는데 이 사드 배치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아시지만은 아직 환경평가 중이에요. 아니 지금 저 북한 놈들이 지금 뭐 이스칸다르 쏘고 뭐 쏘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를 사드를 배치하는데 환경영향 평가 이번에 난 하나 깜짝 놀래 경찰이 성추행 뭐 문제 되고 할까봐 여학생이 많아서 몰아내는데 1시간 걸렸다 그러는데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 합참에서 이럴 것 같아. 우리의 반격으로 인해 이번에 연평도에도 또 쏜다 그러면 우리의 반격으로 인해 초래할 북한의 피해를 확실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민간 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전에 본 보수 정부 시절에는요, 우파 정부 시절에는 흔히 이제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자기들 친북적이고 어떻게 종북 주사파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단체 등을 통해서 남과 남 간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남 갈등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남측 봉기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봉기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해리스 대사는 방금 네. 페이스북에서 아주 뭐 재밌는 그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 양반이 웃자고 그러는 건지 네. 뭔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양이들은 무사하다고. 이 뭐 올렸는데 참 이게 이 양반이 저 해군 제독주 대장 출신입니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데 네. 대사관제의 무단 침입한 시위대 관련 네. 대처를 잘 해준 대사관 경비대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서울 중심부에서 이건 진짜 아프다 우리. 아픈 얘기죠. 서울 중심부에서 네. 13개월 만에 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네.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것 아니거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니들 지난번 말이야 13개월 전에 조선족 아줌마 침입하는 것도 못 막아먹고 이제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 구경하겠다는 착한 아이들 그 연행하는데 1시간씩이나 걸려서 참 잘한다. 19명이 체포되었고 예.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 지금 이게 지금 전선이 이제 김정은의 저강도 국지 도발이 지금 네. 서울에서 네. 남쪽 대통령의 수수 방관하에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과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네. 그 근본적인 입장 네. 그리고 저 해결 접근 방식이 이게 접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은 한반도에서 이 김정은의 국시적인 도발을 남쪽 대통령의 이렇게 수수 방관하에 이게 하는 그 상황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스톡홀름에서 북한은 뭐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거 아닙니까?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은 간단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더 포괄적으로는 자기들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없어져야만 자기들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건데 이걸 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이 좌파 정권의 지도자들이 몰라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네. 체제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네. 중국이나 베트남은 뭐 없잖아. 잘 사는 뭐 민족 뭐 무슨 대한민국이 베트남 통일돼가지고 네. 자기는 뭐 베트남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중국은 모 대통령이 사다가 등소평에 야 방향 틀어라 그래서 갈 수가 있는데 네. 김일성, 김정일이 끝끝내 망설였던 거는 네. 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에게 미국은 자꾸 체제 안전 보장하면 뭐 미군 철수하면 되겠니? 뭐 전략 무기들을 안 가면 되겠니?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계산 방식이 틀린 거고. 그렇죠. 예전에 장성택이가 우리 내려왔었죠. 김다련이도 왔었고, 왔었고. 그때 장성택이도 같이 왔었고. 그렇죠. 이 와중에 이제 그 장성택이가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 룸사롱에 가서 이제 우리 측 네. 인사들하고 뭐 술도 먹고 하고 그러는데 와서 뭐 삼성전자도 돌아봤고 그때 그랬죠, 우리 그때. 경제 시찰하고 나서 김다련 장성택이는 그런 말 안 했다 그러더라고. 네. 먹으면서 야 폭탄주나 만들라고 그러면 주국 좀 먹어줘. 김다련이가 와가지고 북한 가서 그랬잖아. 야 이거 우리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 뭐가지? 그 뭐가지지. 뭐가지? 그리고 장성택이도 네. 외국 돌아다니면서 장성택이는 또 뭐 외교관으로 북구 뭐 이런 동구도 많이 가고 우리 뭐 한국도 가고 중국의 개혁방도 보고 하면서 결국 장성택이는 속으로는 김정일 때문에 얘기를 안 했고 김정일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은 결국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에 위기가 오고 붕괴가 되면 그때는 당이 주도하는 군이 주도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지. 원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성택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보면 나름대로 북한을 갖다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흔적은 남겨놔서 마치 일본의 일왕체제, 천황, 덴노 체제 마냥
김정은은 상징적 국가 원수로 놔두고 실제 보면 내각이 주도하고 내각과 군이 주도하는 그런 것을 집단 지도 체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네. 바라본 장성택이는 네. 장성택이 바라본 김정은은 네. 정말 핏덩어리고 네. 제가 언제 커가지고 세력을 해가지고 하겠나. 이 상징 천황으로 올려 세우고 네. 김일성 왕조니까 올리고 이 밑에서 좀 실용주의적 체제로 갈 수 없겠느냐 중국하고 심각하게 상의를 했던 거야. 그래서 가서 그 중국도 장성택을 국빈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빈 대우를 한 거예요. 조대에서 조대 가서 봤더니 그 중국 쪽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데 장성택이 와서 먹었던 데가 네. 몇 호 특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 저희는 뭐 그 국빈급은 아니지만 네. 그냥 숙소에서 먹었는데 네.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장성택이 저기서 자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설명. 저기서 자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저기서 자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보고를 하면서 장성택이를 이제 김정은 측근들이 죽였을 텐데 그 중에 뭐 큰 빌미가 된 거지. 네. 아이 수령님 저 새끼 지금 중국 가가지고서 좀 완전히 지가 뭐 우리 뭐 나라 왕 노릇하고 중국도 그놈을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했지만은 김정은이가 격노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개혁 개방으로 가기 위해서 장성택이가 심각하게 중국을 등에 업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폭발해서 죽여버린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개혁 개방은요.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옛날 김정일이 직접 우리 남측 인사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서 저 보면 개혁 개방하라고 그러니까 선생 누구 보러 죽으란 얘기요. 그러니까 그들은 개혁 개방은 그거는 언감생심이고요. 다만 자기 체제를 갖다가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28,500명의 주한미군과 괌에 있는 전략 폭격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자기들의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바로 남한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남 갈등은 이제 예전에 보면 저 남남 갈등 일으키는 거는 저 어딥니까? 김영삼 정부나 그렇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남남 갈등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굉장히 친북 정권이 들어선 이 마당에는 남남 갈등이 아니라 이제 남측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정세현이 뭐 문정현이가 뭐 11월 달에 또 네. 만난다고 했는데 되지도 않는 얘기인 게 네. 그 데이비드 스트레일 미국의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네. 엊그제죠. 미국 네. 시간으로 16일 날 네. 상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네.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과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이죠. 비핵화를 막교환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냐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김정은의 계산하에는 비핵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미국은 저 NPT 핵 비확산 체제의 저 책임자 네. 국제 경찰로서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 계속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미국에 절대로 이렇게 같이 뭐 붙어가지고 우리 협박 못하게 이간질하고 네. 일본하고도 지소미아 파괴하고 했으니까 일본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고 한국을 가장 약한 그 안보적인 상태로 몰아넣어 두는 게 체제 안전 보장인 거니까. 그렇죠. 한국 내 추종 세력들 문모 이런 아이들을 추동시켜 가지고 네. 거기에 동조하는 아이들이 네. 지금 방위비 인상이 굉장히 미국이 뭐 5배 지금 인상을 요구하고 네. 어느 선에서 이제 네. 줄어들겠지만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또 사드 배치도 아직 계속 그 지금 저 데모하고 성주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롯데 그 골프장 이제 전환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니 거기 사람들이 지금 시설이 없어가지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데 지금 그것도 해소 안 해주고 있는 이 정권이 네. 남한 내부에서 뭐 자생적으로 좀 지들 얘기는 자생이라고 그러겠죠. 네. 자생적으로 있는 반미 투쟁에 휘발유를 뿌렸지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거다. 거기에 저는 500원을 걸겠습니다. 예, 500원 거죠. 좀 세게 해서 1,000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핵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고 좀 더 깊이 나가면 얘들은 무슨 얘기하니까 우리도 미국님 우리도 한 100기 갖고 있거든. 미국 너희도 한 3,000기 갖고 있잖아. 핵 군축하자 이거지 뭐. 핵 보유국끼리 군축하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티렐 미 차관보다 그것도 뻔히 알면서도
그 미국에 그러면 전략가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의 속셈을 그렇죠. 뻔히 알면서 알면서도 써가지고 알면서 쏘가지고 선거 때는 더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대선 1년밖에 안 남았고 내년 2월이면은 이제 경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ICBM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만 방지하면은 그냥 똑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어제 또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네. 북한에서 작년에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3만 명쯤 예, 될 3만 거라고 명 이제 추계를 예, 내놓고 했는데, 네. 야, 그러니까 저 잔인한 독재 정권인 거죠. 인민 뭐 병들어 죽던 굶어 죽던 그거보다는 내 권자를 그 남쪽에 있는 지금 정권 잡은 놈들도 그런 요즘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그런 기미를 보이는데. 민생이야 개판 나든 말든 뭐 국민 자존심이야 상하든 말든 그냥 김정은이한테 그냥 굴종하면서 뭐 살면서 그냥 자기 정권만 계속 이어가겠다. 이거 뭐 완전히 뭐 쌍으로 둘이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네. 그걸 갖다 카플링이라고 합니다.